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내일도 모레도 쉬실 수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공부해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이거는 못할. 자, 이 글자는 이 글자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먼저 보면 뭐 용렬하다, 아니면 뭐 열등감할 때, 또 아니면 열세, 뭐 열악하다, 졸렬하다, 뭐 비열하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데, 이제 이거는 적을소하고 힘력이 결합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은 그 힘이 너무 적어서 자기 앞가림을 못하니까 못나다, 이제 못났다,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내 일을 다 알아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앞가림 스스로도 내 앞가림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런 못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났다. 그럴 때 이게 못할 열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적다는 거는, 이게 힘이 너무 적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랑 겨뤄봤을 때 뭐든지 이렇게 좀, 예를 들어 성적을 말하자면 저 밑에, 등수가 저 밑에 있다든가, 힘으로 따지면은 힘도 약하다든가, 뭐 이럴 때 옛날에 저 전쟁터에 나가려면은 힘이 용맹하고 막 이래야 리더가 돼갖고 또 이렇게 장수가 된 입장에서 뭐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고 막 이럴 텐데, 그러지 못하고 늘 뭐 유약하고 용기도 없고 어디 나서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은 아유 저런 못난 바보 같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럴 때 못할 열, 이제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 먹묵을 쓸 때 거무륵자, 요거는 이제 거무륵이죠. 그 다음에 이제 흑토를 써서 먹묵. 자, 이 먹묵은 먹묵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뭐 묵향, 뭐 수묵화, 지필연묵. 그러니까 우리가 문방 사후를 보면은 종이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종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필, 그 다음에 붓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벼루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필 연묵 할 때 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문방사후 할 때 이렇게 쓰는데, 그럼 먹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냐면, 여기에서 이 거무륵자가 있고 그다음에 흑토가 나와 있어요. 옛날에 왜 아궁에서 불을 뗄 때 보면은 거기에 그름이 생기잖아요. 가마솥 밑에 그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름을 긁어갖고 그걸 갖다가 그 송진 같은 걸로다 같이 개서 그러니까 그 그름을 갖다가 송진 이런 거에서 이렇게 이겨서 만든 그 덩어리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름이 이제 이렇게 긁으면은 까맣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진흙처럼 이제 같이 이게 그름을 이제 이겨갖고 이게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이제 먹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붓글 씌는 거 쓰면은 이렇게 먹으로다 이렇게 갈면은 밑에 이제 벼루가 있고, 이제 갈면은 이게 계속 갈면은 처음에 이게 사각형이었다가도 갈면은 이렇게 나중에 이게 둥그렇게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갈면 서로 달아갖고 벼루도 달고 그다음에 달고 그다음에 이 먹도 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중에 검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왜 그 송연묵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송나라에서 만든 먹이 아주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송진, 그 찐득찐득한 송진하고 그다음에 그름이랑 뭐 다른 거랑 게 첨가해서 만들었을 때 그것만큼 좋은 뭐 이렇게 그 먹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거무륵이 나온 거는 이제 어떤 그름, 이렇게 뭘 태웠을 때 검은 게 이제 막 이렇게 달라붙었을 때, 왜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다 보면은 이게 연기에 빨아들이는 그 환풍구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검게 그름이 이렇게 차 있어갖고 어떤 때 그게 고기로 막 어떤 때 그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액체로 돼갖고. 그런 것처럼 시커먼 그름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그 문방사후 이제 문방사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필연 뭐 이렇게 같이 나오듯이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거무룩 같은 경우에는 쓰실 때 이렇게 순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점 먼저 찍고 그다음에 가로획을 해주고 내려와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거무룩 이제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그림의 그 검은색을 이제 의미한다는 거 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법법에는 물수하고 갈 거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물수가 나온 건 뭐냐면 우리가 물을 보면은 항상 이게 수평이잖아요. 컵이 예를 들어 내가 컵 속에 물을 담았어도 수평이고 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어졌어도 물은 수평이에요. 그죠? 언제나 물은 수평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수면, 그러니까 수평을 이렇게 딱 이루듯이 법이라는 거는 만민 앞에 공평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뭐 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평평하듯이 공평하다 이런 얘기예요. 만인 앞에 법은 평등해야 돼요. 그죠? 평등해요.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갈 것자가 나온 건 뭐냐면 무엇을 제거하다 할 때,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는 것이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제거하다 할 때 것자.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는 수평, 물이 수평을 이루듯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법은 평등하고 그 다음에 악을 제거하는 것이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법자가 들어가는 거는 법률, 법령, 법치, 뭐 아니면 법관, 법정, 헌법 뭐 많이 나오죠. 뭐 아니면은 이 법과 관련돼 있는 한자들을 보면은 또 이 법법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법규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법식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법범도 있고. 이게 법과 관련돼 있는 게 굉장히 법칙칙도 있고 아주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 뭐 많이 배웠던 것들이고 하니까 이미 이제 배운 것들도 많고 하니까 이거는 혹시 또 안 나온 거는 제가 또 자원풀이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법과 관련돼 있는 한자들이 많다는 거 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법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 앞에 평등, 그다음에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요. 토요일은 제가 부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저랑 만나기를 청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